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두영 석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할 강의의 주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른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분쟁 해결 제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그 유엔이 주최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의 결과물입니다. 이 협약은 1982년 4월 30일 날 채택이 됐고요. 그해 12월 10일 날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효하는 데는 그 12년이 걸려서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하였습니다. 현재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은 168개국입니다. 그런데 이 168개국 가운데 국제기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이 당사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상당히 방대한 규모입니다. 전체가 17부로 되어 있고요. 17부 본문이 320개 조문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9개 부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부속서까지 다 포함할 경우 조문이 한 4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이 그 유엔에서 발간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전문이 수록된 책입니다. 그 상당히 그 방대한 그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기 전인 그 1994년 여름에 그 심해제에 관한 이행 협정이 채택돼 가지고 그것도 현재 협정의 유엔 협약의 그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협약의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995년에 채택된 공해의족 협정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현재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쟁 해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비강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그 분쟁 해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강제적 분쟁 해결이라는 의미는 그 결과가 즉 그런 수단을 활용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비강제적 수단으로는 국가 간의 직접적 교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서 사실을 조사하는 그런 사실 조사 방법도 있고 또 제3자가 들어서 중개를 해주는 중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 절차와 비슷하지만은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기구에 의뢰를 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갖다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적 절차라는 의미는 그 사법적인 결정을 얘기합니다. 사법적 결정,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 사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 강제 절차의 방법으로는 중재, 영어로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했죠. 중재가 있고 또 상설, 재판소를 이용한 사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강제 절차에 회부했을 때 어떤 분쟁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즉 강제 절차에 어떠한 분쟁을 갖다가 당사국들을 회부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이 320개 조인데요. 그 외에 부속소,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특정 조항에 대해서 당사국 간에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는 강제 절차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도 그 강제 절차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예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일 어업협정 또 한중 어업협정 이게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그 채택된 협정인데요. 이런 협정도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 그 1974년도에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대륙간 공동 개발 협정 이런 협정도 그 뭐 유엔 해양법 협약 이전에 체결된 협정이지만은 넓게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그런 협정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제 절차, 유엔 해양법 협약의 특징은 당사국이 되면은 그런 거 강제 절차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그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되더라도 그런 그 사법 절차에 강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걸 다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일단 가입을 해서 당사국이 되는 경우 강제 절차가 그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유엔 해양법 협약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강제 절차를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강제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견 교환입니다. 분쟁이 일단 발생하면은 그 분쟁 당사국은 서로 그 의견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고 분쟁 절차에 회부할 경우 아마 그 요건이 미비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가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다른 국가를 갖다가 유엔 해양법 협약 강제 절차에 회부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그 의견 교환 절차를 갖다가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그 의견 교환 절차의 어떤 방식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국가들 간에 하는 직접 교섭, 즉 외교 교섭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외교 공안을 갖다 송부할 수도 있고, 뭐 전화 협의도 할 수 있고,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협의, 뭐 화상 협의 이런 것도 다 그 의견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그 구두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아까 말씀드리기를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거의 모든 분쟁을 갖다가 강제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런 거는 우리는 강제 절차 회부하기가 싫다, 강제 절차에 그런 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 의향을 표명할까 그런 선언을 할 경우에는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양 경계 획정 문제라든지 또 역사적 만, 그 히스토릭 베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 만이 또 역사적 권한에 관계되는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당사국이 뭐 다른 나라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강제 절차를 적용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강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또 군사 활동에 관한 것 또는 어업이나 해양 과학 조사 관련해서 국가가 갖는 그 주권적 권한에 대한 그 법 집행 활동 이런 부분도 그 강제 절차 적용을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 이런 분쟁도 그 강제 절차 적용해서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2006년도에 이 세 가지 분쟁, 지금 말씀드린 그 해양 경계 획정이라든지 군사 활동, 법 집행 활동, 또 유엔 안전보장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 이런 세 가지 분쟁에 대해서 다 강제에 관할 건 배제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제 절차를 적용받을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그걸 하겠다 할 때는 별도의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강제 절차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강제 절차를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법정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을 갖다가. 그래서 그 현재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면은 그런 그 강제 절차가 적용되는 법정이 그 4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첫 번째가 국제해양법 재판소고요. 두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요. 세 번째가 그 제7부속소에 따라서 설립되는 또 중재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제8부속소에 따라서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재
이 네 가지 그 강제 절차가 적용되는 법정 중에 당사국들이 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이 현재 168개국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이런 법정을 갖다가 선택을 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을 한 국가는 당사국은 51개입니다. 51개. 뭐 3분의 1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주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여기는 현재 아직까지 법정 선택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법정 선택을 갖다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국가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해양법 재판소를 갖다가 강제 절차를 해결하는 법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 절차 해양법 재판소로 그게 분쟁이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국가가 A 국가는 그 해양법 재판소를 선택을 하고 B라는 국가는 그 국제사법재판소를 선택해 가지고 서로 그 선택한 법정이 다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제7부속서 중재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한 국가는 그 해양법 재판소를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국가는 그 예를 들면 스테이트 B는 국가 B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제7부속소 중재재판을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이것처럼 어느 나라도 그 법정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7부속소 중재재판이 절차가 적용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강제 절차가 적용되는 그 네 개의 그 분쟁 해결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1996년 10월 1일 날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독일 그 함부르크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현재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재판관은 21명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어쨌든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 당시에 그 유엔 그 당시 그 참가국들이 그 21명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이 지금 21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아시아 지역에 5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5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국가 수가 적은 중남미, 카리비아 여기는 이제 4명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유럽하고 기타 하면은 예를 들면 카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걸 포함하는 여기는 현재 처음 출발할 때 4명, 현재는 3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동구권 옛날 그 이스턴 유럽에도 3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20명이고 1명이 남는데요. 그 1명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서구 이 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다수표를 받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그 정면 그 전경입니다.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은 그 총 그 27건입니다. 27건인데 우선 그 신속 석방 그 억류된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신속 석방을 요청한 사건이 9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한 사건이 9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 이제 전체 그 사건 어떤 본안을 다룬 그는 본안 사건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 내에 있는 심해저 그 분쟁 재판부에 회부된 그 권고적 의견 한 건 있고요. 또 해양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그 권고적 의견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도른 사건이 그 29건 가운데 27건은 그 처리가 됐고요. 현재 2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그 신속 석방 사건
이런 이제 뭐 볼가호, 그 전에 까무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잠정 적치 사건으로는 첫 번째 일본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관계된 그 남방 참다랑어 사건, 또 목수 플란트,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이입니다. 목수 플란트 사건,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의 조르만 간척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안 사건으로는 뭐 가장 그 좀 랜드마크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방글라데시, 미얀마 간의 그 해양 경계 사건, 그다음에 뭐 가나 코트 디부아르 간에도 해양 경계 사건이 있었고요. 기타 그 엔리카호 사건 뭐 등등 여러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고적 의견은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그 시메즈 분쟁 재판부, 시메즈 분쟁 재판 회부된 그 보증국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즉 시메즈 활동에 대한 그 보증국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그런 권고적 의견 요청이 있었고요. 그 전원 재판부에는 그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서브 리저널 피셔리스 커미션, 그 어업위원회에서 요청한 소위 그 불법 조업에 관련된 권고적 의견 요청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6년 그 4월 18일 날 출범을 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관이 15명입니다. 현재는 아시아 출신이 4명이 있고 아프리카 출신 3명, 그다음에 중남미 출신이 2명, 그다음에 서구 출신이 4명, 그다음에 동구 출신 2명, 이렇게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이게 헤이그에 있는 그 평화궁, 현재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재가 있는 평화궁의 그 전경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도 해양 관련 사건을 몇 건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이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라서 회부된, 즉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른 그 절차에 따른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약에 의해서 회부된 사건들입니다. 그다음 제7부속소 중재재판입니다. 그 제7부속소 중재재판이 처음으로 활용된 것은 그 1999년에 남방 참다랑어 사건입니다. 남방 참다랑어 사건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일본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중재재판은 지금까지 15건이 있었는데요. 중재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통상 아까 보여드린 그 네덜란드 그 평화궁입니다. 현재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그 평화궁에서 통상 그 중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렸던 그 남방 참다랑어 사건의 경우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재판관 해서 중재재판부는 통상 그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은 그 당사국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그 3명의 중재관은 양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그 당사국들을 갖다가 함부로 초치를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해양법재판 소장이 그 중재관 임명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재판소가 다른 사건은 15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들 수 있는 게 2000년 초 바베이도스하고 트리나드 토바고 해양경계 획정 사건이 있었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또 가야나하고 수리남, 남미 국가죠. 가야나, 수리남 간에 또 해양경계 획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 간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도 중재재판이 다뤘고요. 그 외에 이제 차고수 군도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사건, 이건 이제 영국하고 모리셔스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중국해 사건입니다. 이거는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한 사건이고요. 중국은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3년 1월 달에 필리핀이 중재재판을 회부를 했는데 판결 결과는 2016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전 세계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도 늘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중요한 사건은 애니카호 사건도 있습니다. 애니카호 사건은 그 이태리하고 그 인도 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이태리 그 애니카호가 그 유조선인데 유조선에 탐색했던 이태리 그 해병대 부사관들이 그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인도의 그 선원을 갖다 그 사살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그 남중국해 관련인데요. 남중국해 그 중국이 주장한 소위 그 구단선 그 사진입니다. 구단선 그 지도입니다. 이 구단선이 유엔 해양법 협약과 합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걸 갖다가 필리핀 중재재판부에 물었는데 중재재판부는 이게 합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8부속소 특별중재재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특정 분야, 뭐 어업이라든지 항행, 뭐 이런 그 환경 문제 이런 데서 전문가 5명이 이제 그 특별중재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그 이제 사건을 심의하는 그런 그 중재재판 제도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특별중재재판부에 중재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동안 말씀드린 그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그 해양법 재판소가 있고 그 29건 가운데 27건이 처리가 됐고 현재 2건은 계류 중입니다. 현재 그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그 제15부 절차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제7부속소에 따라 설립된 그 중재재판소, 그 중재재판소에는 현재까지 15건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건이 처리가 됐고요. 현재 그 2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제7, 8부속소 특별중재재판소에는 아직까지 회부된 사건이 없습니다. 이상 그 간략하게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제가 올려놓은 이런 그 논문들 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